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권과 감찰, 징계 등의 권한을 갖고 외청인 경찰청의 직접 통제에 나서는 데 대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 또 길들이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총경급 경찰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은 심야에 대기 발령 조치됐고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내부망엔 자유로운 의견 개진조차 막는 거라며 자신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실명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해 참석자들을 응원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도 대기 발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대학 교수인 A 총경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국민이 아닌 위만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엔 류삼영 총경에 대한 인사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투표도 이뤄졌습니다. 투표 참여자 380명 가운데 96.1%에 달하는 365명은 류 총경의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참석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지만 회의 자체가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감찰 자체가 직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의 연장으로 판단했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회의 중지를 지시하고 감찰에 착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총장 후보자와 류삼영 총경의 만남도 무산됐습니다. 류 총경은 회의 결과를 종합해 윤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청은 감찰 등이 진행되고 있어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징계 대상자하고 청장하고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총경 서장들의 결집된 의사를 건의서 형식으로 총장한테 전달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 총경은 또 이번 조치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대기 발령은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시범을 보인 거다. 또 경찰국이 생기면 총경 이상 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서 심기를 살펴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에 반발해서 경감, 경위 등 중간, 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내부망에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팀장 회의도 전국 경찰서장 회의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을 병행하고 동참 의사 화환도 받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경찰청 지부와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도 유 총경의 대기 발령 철회와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감찰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 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경찰제도 개선안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통상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한 건데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다음 달 2일쯤엔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의 강한 반발 속에도 경찰국 신설은 이렇게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랑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서장회의와 징계를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여당은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의 하극상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야당은 정부가 전두환 정권처럼 대응한다면서 가만히 지켜보진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윤우 기자가 정치권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전국 서장 회의를 집단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찰 장악과는 거리가 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인사재청권을 실질화하는 것으로서 경찰 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충견 노릇을 한 일부 경찰들이 하극상을 벌이고 있다며 반성부터 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도 지도부 만류에도 총경들이 회의를 강행해 복무 규정을 어겼다고 가세했습니다. 경찰은 그야말로 명령 지휘체가 분명한 또 계급사입니다. 총수의 어떤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집단적인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면서 대대적인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전두환 정권식으로 대응하는 데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권력에 굴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보복 인사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이어가면서 경찰국 설치를 불법으로 시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장관이 정부조직법 위반을 하는 행위 등을 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탄핵할 수 있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그 방안이 들어서는 것이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전국 서장 회의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김 실장은 서장 회의는 지도부의 지시를 어긴 만큼 복무 규정을 위반한 거라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경찰국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 즉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서장 징계에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비서실장은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 부적절한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셋 있는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청만 상위 관할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능을 하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만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으냐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했던 평검사 회의 때는 징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한 것과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이 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지도부 해산 지시도 어긴 만큼 복무 규정 위반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 이후에도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가 소송 문제를 미결이라고 한 건 사실과 다르다며 대우조선과 원청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하청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타결에도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내세운 것은 이런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문제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까지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침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첫 대정부 질문인 만큼 주도권 잡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점도 주목됩니다.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국정을 발목 잡기식으로 비난하거나 특정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우리도 함께 공격을 하거나 또는
방어를 하는 측면에서 어느 현안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각 분야별 대정부 질의가 매우 불꽃일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 통일안보 분야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태영호, 윤상현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김병주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여당에서는 주로 대북 관련 TF를 담당한 의원들이 출격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권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데뷔전을 치르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말 동안 이슈가 됐던 경찰국 설치와 경찰 내부 반발을 놓고 난타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둘째 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경제 복합 위기, 퍼펙트 스톰 상황을 놓고 현 정부의 관리 실패다, 전 정부의 정책 탓이다 등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예고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처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 현 정부의 보건정책과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보위, 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별로 첨예한 대치 전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